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거의 4만 전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와주면서 그 리스크에 많은 분들이 흔들려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버틴다고 한다면 충분히 큰돈 벌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삼성전자 큰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로 수익을 볼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만 1,9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이 종목까지도 저희가 총정리해서 자료집을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려야 꼭 받을 수 있는 리포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만든 리포트이기 때문에 많이들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좀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면 큰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전저점을 깨고 계속해서 우하향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날개 없는 추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신저가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악재가 국내 반도체 기업을 짓밟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부진한 실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52주 1년간 최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약 시가총액이 8조 원 이상 증발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전날보다 1.4% 하락한 56,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 주가는 55,9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최저가 기준 삼성전자 주가가 55,000원대까지 밀린 것은 2020년 9월 7일 이후 1년 10개월 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은 상세히 얘기했죠. 이 코로나 때 이 급락하기 이전, 이 코로나 때 상승하기 이전 이 가격대를 지금 다 되돌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들어갔던 게 거품이 다 빠진 상태가 지금의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까지 11거래일 연속 5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 6월에는 한 달 동안 5거래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년 만에 저가를 깨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부진한 실적이 나오면서 그 투자 심리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를 하고 반도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EBS 투자증권에서는 마이크론은 시장의 수요가 약화되며 심각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를 목격했고 산업 수요 성장이 장기 연평균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침체가 됐다라는 거죠.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디램의 가격 그리고 낸드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가 연달아 하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분기 대외적인 악재가 지속되면서 목표가를 9만 원까지 낮췄고요. 인플레이션 확대로 이제 비용이 좀 늘고 공급망 차질로 인한 또 리스크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 신저가를 갱신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충격으로 와닿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만 너무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삼성전자만 너무 급락이 나와주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나라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거나 나라 차원에서 뭔가 좀 부양책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해주는데 뭐 세금이라든가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이 진짜 애국하네 뭐냐 작년 해외에서 84% 벌어 세금 80%는 국내에다 냈다. 그러니까 해외 돈을 벌어다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뜯어서 한국에다 갖다 바치고 있는 나라가 이 기업이 삼성전자다. 이게 진짜 애국이죠. 보시면 삼성의 사업 보국이 3대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에 공헌 봉사한다는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창업 이념이고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279조 6천억 원 그리고 51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국내에만 약 12조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조세 공과금은 14조 8천억이고 전년 11조보다 약 33%, 약 3조 한 7천억 정도 증가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를 낸 걸 보면은 매출을 정말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의 80%를 냈다라는 거죠. 외국에 낸 게 아니라 해외에서 매출을 내서 그 매출 난 거에 세금을 한국에다가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8천억 원을 국내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주 유럽의 10%, 아시아 8%, 기타 2% 등등이고요. 그래서 국내 조세 공과금 납부 비중은 69%, 73%, 8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별 매출은 미주 매출, 그러니까 미국 매출이 97조 9천억 원으로 35%, 유럽 매출이 18%, 이 두 개만 합쳐도 53%죠. 중국이 얼마? 45조 6천억. 거기다 16% 합치면 얼마예요? 거의 70%죠. 그래서 70% 정도의 매출을 어디서 해외에서 내고 세금 얼마? 80%를 국내에다가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땡겨서 한국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정말 애국의 중심에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해주는 이 조세 가치가 어마무시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세금을 그래서 막 얘기한 대로 뭐 14조 8천억을 냈는데 이걸로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하자 그러는 거는 다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최근에 아시겠지만 알리백 또 삼성전자도 참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8월 달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굳이 삼성전자가 참여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참여하냐? 삼성전자가 하면은 다른 기업이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가 하는데 너네 왜 안 해? 삼성전자가 한다는데 너네 왜 안 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고분고분하게 말을 좀 듣기로 했다. 보시면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올해 안에 아리백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아리백은 뭐냐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제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에너지도 전부 다 뭐다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이 8월에 늦어도 연내에 아리백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번에 삼성전자도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애플,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향해 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을 내놓으라 꾸준히 압박을 해왔습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거기 안에 전력이라든가 들어간 에너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뭘로 충당할 거냐 이거를 계속 물어온 거죠. 그래서 일부 자산운용사는 삼성이 명확한 탄소 저감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직접 얘기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아왔는데 지난해 CDP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의 삼성전자는 고객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아리백 참여를 결정했다고 했으나 이 시기적으로는 정확히 뭐 언제 하겠다, 뭐 연말 하겠다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를 담당하던 삼성안전환경연구소는 올해 1분기에
사명을 삼성 ESH 전략연구소로 바꾸고 아리백의 참여를 위한 이런 이 기반을 좀 다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6월쯤 아리백에 참여하라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전자, 금융, 건설 모든 이 계열사를 판단해 본다면은 아마 8월쯤이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참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리백 참여는 국내 다른 기업보다 늦은 편입니다. 당연히 규모가 있으니까 쉽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기업 수는 350개 정도고 미국 유럽 기업의 참여 기업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과 데이터 센터가 전부인 구글과 제품 생산을 중국 현지 공장에 맡기고 있는 애플님이 아리백을 달성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재생에너지를 충당하는 것 자체부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 내 전력 구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뜻 선언하지 못하고 있고 일단은 계속 미루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가긴 가겠다라고 얘기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미국과 유럽, 중국 지역 내 사업장의 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했고 삼성전자가 중남미, 서남아 지역도 2025년까지 전환을 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뭐다 또 정부의 말을 상당히 잘 듣고 있다. 8월에도 아마 이 아리백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사실상 아리백까지 참여를 하면서 이 친환경, 신재생에 공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잘 듣냐? 왜 이렇게 사실상 나라에 공여를 많이 하냐? 물론 기업들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정부 회장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거죠. 뭐죠? 바로 광복절 통큰 사면 때문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투자 발표 아니면은 유럽 순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광복절 통큰 사면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좀 기반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사 대상자의 이재용 포함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이 드디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9일 기사고요. 이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계기로 대규모 특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도 경제계 인사까지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는 상태인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면인 만큼이나 폭넓고 통 크게 이번에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주식 시장 또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도 고려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번에 뭐 형집행정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면론이 많습니다. 사면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언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말을 잘 듣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증시는 미국 증시는 저점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하지만 대한민국은 깨고 있어요. 왜 깨고 있냐?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저점을 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이 사면에 대해서 해야 된다와 안 해야 된다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해야 된다로 쏠리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최근에 증시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계속 꺾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삼성전자가 하락을 안 멈추면 사실상 이건 증시의 하락도 안 멈출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면이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아 대한민국의 증시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 삼성전자를 구해야 되고 삼성전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사면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최근에 악재가 좀 뜨지 않았습니까? 뭐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54차 공판 삼성 바이오에피스 실질 지배력 놓고 공방 중이라는 거예요. 뭐다? 몇 차? 54차. 몇 년째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 의혹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세웠던 합작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었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바이오젠이 10%대 지분으로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콜옵션부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직시는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상황에서도 로직스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로직스가 에피스의 실질적 지배회사라고 외부에 표명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정부 회장은 뭐다? 로직스가 바이오젠을 소수 지분 주주로서 대우했을 뿐 실질적 지배력이 있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바이오젠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해가지고 에피스를 차립니다. 그래서 바이오젠이 지분이 15%고요. 로직스가 8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소유주는 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직스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이 가치를 다 받는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 로직스 자체가 이 제일모직의 이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이 총 지분을 다 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85%는 다 갖고 있는 거 맞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왜냐면은 콜옵션이 있었다라는 거. 보이시죠? 콜옵션. 콜옵션이 얼마냐면은 50%에서 마이너스 1주. 그러니까 이제 과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되지 않게끔 정도는 바이오젠이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은 얘가 85%였지만 나중에는 50% 근처까지 그러니까 한 주 마이너스 1주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살 수 있다면은 이거는 로직스가 소유하고 있다라 보기 힘든 거 아니냐. 그 가치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54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얘기를 해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합작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에피스에 대해 85% 그리고 바이오젠이 15% 출자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에피스의 주식을 50% 마이너스 1주까지 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가지자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바이오젠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계약서를 보면은 10%대 지분으로도 삼성이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조항을 삽입을 했다라는 거죠. 왜? 지분을 늘릴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로직스가 근데 이제 이 검찰 증인에서 보시면은 85% 갖고 이 사이로 장악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바이오젠이 반대하면은 이건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뭔 얘기했냐면은 그냥 이거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동의권을 부여했다. 뭐 동의합니까? 뭐 그럼 동의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뭐 이거 가지고 너무 가치를 부풀렸다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54차 공판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공판을 보시면 다들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미 옛날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 합병으로 이슈가 다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나오는 부분에서 이 로직스의 이 지분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아직 콜옵션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혹이지 실질적으로 잘못을 했다 안 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에서 이미 악재 호재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너무 옛날 얘기예요. 2018년도 19년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지금 큰 뭐 악재라든가 큰 효력이 없다. 왜 이 불확실성은 너무나도 이 주가에 명백히 과거에서부터 반영이 많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삼성에서 사실상 반도체 3나노 공정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에서 폴더블 만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원래 조금 약하던 거를 키워야 매출이 더 늘고 성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최근에 뭐냐면은 OLED 관련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TV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입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은 세계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출하량 가운데 OLED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OLED TV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40%로 넘어서면서 성장세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9년까지 네 가지 크기로만 출시가 되다가 올해 42형부터 97형까지 라인업이 다양해지면서 OLED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2025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난 80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OLED 사업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원래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LG OLED TV 출하량이 첫 해 4,000대 수준에서 지난해 4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약 1,000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뭐다? 올해는 LG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퀀텀 닷 기반 OLED TV를 북미 등
해외 시장에 출시를 하고요. 1분기에는 OLED TV 2,600대를 출하했는데 앞으로 OLED TV 출하량이 포함된 것은 2014년 1분기 이후 8년 만이고 1분기 OLED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0.3% 점유를 기록했습니다. 미미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8년 만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없다가 OLED 쪽이.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제는 이 OLED가 이 지금 이 TV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LG 걸 뺏어 먹으러 삼성이 지금 투자하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없던 매출이 증가하고 그렇다라는 거는 뭐다? 삼성이라는 기업,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당연히 이슈가 되고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없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의 패널을 공급하는 디스플레이 퀀텀답 OLED 패널 연간 공급량은 100만 대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이 LG전자, 소니에 이어 3위 업체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전망이라는 거죠. 없던 매출이 삼성전자에서 OLED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삼성전자에서 이제 OLED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고 전 세계 3위로 올릴 예정이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지금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뭐 증권사 뭐 적어도 한 군데에서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이죠. 사실상 좀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6만 원대 일때도 매수 타이밍이다. 괜찮다라고 한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게 현대차증권이에요. 오만전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6만에서 이자 막 5만 깨지기 시작할 때 이제 얘기한 리포트죠. 삼성전자의 주가, 위기관리 능력과 산업 성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매도 상태에 진입했다. 그게 얼마다? 그게 바로 5만 원대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6개월 목표 주가를 9만 1,000원에서 8만 2,500원으로 하향하나 투자 의견은 매수다. 그러니까 목표가 내렸지만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삼성전자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OLED 선전에 힘입어 기정추정치와 비슷한 79.1조, 14.9조 원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량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2분기 모바일 상품 매출액은 기존 추정치 각 7.4%, 15.5%, 하회하는 28.6조 원과 20.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럼에도 충분히 성장성은 있을 것 같다라 얘기하는 거죠. 수요가 내년까지 크게 위축되더라도 극복할 해법이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회사의 위기관리 능력과 산업 성장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6월 21일 기사입니다. 그럼 6월 21일이면 언제냐라고 한다면 차트상 보겠습니다. 6월 21일이면은 7일, 21일 이 구간이네요. 58,000원. 요 가격대에서 이제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56,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고 목표가 아까 8,200, 82,500원의 가격대를 언급을 했었죠. 그렇구나. 현대차증권 업체에서는 괜찮다라고 지금 현재 목표가를 낮췄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양심 있는 거예요. 리포트들 중에서도 목표가를 낮췄지만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양심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얘기하는 게 이때가 언제냐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언제까지 홀딩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안정적으로 사고 싶다 그러면은 사면이 되고 나서 사면이 되고 나서 어, 사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난 안정적으로 안 사고 난 빨리 좀 사고 싶어요 하시면은 정말 저는 최소 5번 이상 분할 매수를 해서 지금부터 매수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광복절 특사 대상자의 이재용 포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를 언제까지 홀딩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이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얼마나 상승하냐 했을 때 최소 50% 이상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최소 50% 이상은 봐요. 사면 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사면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 사면이 8월에 되면 좋겠지만 8월에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언제 사면이 됐냐면은 개천절날 10월에 사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안 된다면 개천절 이건희 과거 고 이건희 회장처럼 10월에 사면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 일단은 이 사면 이후 플러스 50%까지는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는 이제 뭐 항상 일정마다 달랐지만 최소 1년은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번 새로운 이슈, 새로운 정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내용들 다 정리해서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근데요, 삼성전자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구독자 5만 명 이벤트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2차 전지 이 시장 전망과 그다음에 관련주 총정리를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냐. 이거 자료지 무료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쓰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하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어플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참여하시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5만 명 구독자 이벤트에서 올려놨습니다. 이 5만 명 달성 이벤트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5만 명 감사합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을 나눠드립니다. 무료로.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료고요. 마르세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들만 드리는 거니까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어플 안에 이 글 아래 하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448분이 하트를 누르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어플 안에 현재 5만 명 구독자 이벤트 글 아래 하트 꼭 누르셔라. 그래서 구독하시고 하트 누르는 사람만 드립니다. 무료니까요. 꼭 이거 하시고 받아가시면 좋겠다.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당일 2월 추천주에서 보시면 이제 7월 1일 추천주, 30일, 9, 29일, 28일, 27일 매일매일 추천주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언제 7월 4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꼭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 무료입니다.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박이 움직였네, 왜 움직였을까,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 정리를 다 해드리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된 거 종목 왜 움직였는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기법과 기술적 분석 또는 테마주 자료집 무료로 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싹 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